안녕하세요. 저는 피비라고 하고요. 지금 수원 광교에 있는 로지 어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고려 사이버대에서 영어 의미 및 담화 지도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태술 석사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성균관대에서도 태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YBM ELS라든지 아니면 이제 SLP 등에서 강의 경력을 쌓고 3년 1월부터는 그 수원 광교에서 공부방을 시작을 했었어요. 영어 공부방을. 그래서 2014년도 2월에는 영어 학원으로 확장 개원을 또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3월에는 또 로지 어학원, 영어 원서 말하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로지 어학원을 개원해서 로지 영어 도서관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 그 어학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2013년도 1월 달에 그 9명의 학생으로 그 공부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학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 한 개의 학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아직 그 이전에 특별한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래서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하는 그룹이었고요. 나머지 한 그룹은 그 미국 교과서 주제 수업반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리터닝이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서 2년 내지는 3년 정도 공부를 했던 그런 이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년별로 자기들의 주제에 맞는 그 생각 수준에 맞는 그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리치라는 그 미국 교과서를 선정을 해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RC라는 영어 독서 클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나머지 그 한 그룹을 이제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48명의 학생으로 그 여기 이 자리에서 영어 보습학원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또 이제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 105명으로 그 어학원과 그리고 영어 도서관으로 분리를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130명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와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여러 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최근에 그 아동영어학과에서 고려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에 그 위파이 영어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이제 로지 어학원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그 리더스북과 그리고 챕터북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의 스피킹까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나누고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생님들 뿐 아니라 그 다른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로지 어학원이 지금까지 이제 8년 동안 그 어떻게 그 수업을 진행을 했으며, 그런 성과들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스피킹을 도와주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그럼 이제 공부방에서 영어 원서 말하기 전문 어학원으로 어떻게 변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공부방을 시작할 때부터도 그 어학원 내지는 이제 교육 사업 쪽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가진 학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동네에서 관리가 잘 되는 reading oriented speaking을 하는 그런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동네의 학원이라 하면은 어떤 그 학원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학원은 가까이 있는 학원이죠. 그래서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봤을 때 그 90%의 수강생은 도보로 또는 이제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등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의 수강생만
자차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또는 이제 근처에 소아초등학교나 중앙기독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스쿨버스로 오는 편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뭐죠? 화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가 잘 되는 학원, 이 포인트가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는 그 전원생 그 130명 전원이 제가 담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들의 그 발전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방법으로는 그 교차 티칭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일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적어도 이제 3분 정도가 이제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로부터 그 피드백을 다 받아서 제가 그 아이들의 모니터링을, 그 발전도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제 매 수업 후에 그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록지를 작성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그 발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숙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 발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스피킹 학원이기 때문에 그 다른 여타의 대형 학원들과 달리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발전도가 다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책에 관하여 이제 질문을 해보더라도 그 책을 잘 이해하고 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 책 읽기조차도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 수업 후에 선생님들이 기록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지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매주에 전체 교사 회의를 통하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뭐 리사라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를 가르친 선생님이 적어도 뭐 A 선생님, 그리고 B 선생님, 그리고 도서관에 계시는 C 선생님, 이렇게 이제 3분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데스크에 계시는 실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실성,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도, 그리고 숙제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하고도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낙오되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낙오되기 전에 그 보충 숙제를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머님들과 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대1 클리닉을 활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충 숙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리리딩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책을 저희가 대개의 경우 한 2주 정도 그렇게 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주 동안에 진행되는 그 동일한 책을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2번씩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읽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2주 동안에 그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문장 후에 두 번째 문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문장 스트럭처 자체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뭐 기타 등등 그런 자리들을 아이들이 터득하게 되면은 그 문장 구조를 이용을 해서 뭐 1년이 되기 전에 그 문장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주 교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기 테스트가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 6개월마다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 한 반의 아이들의 편차가 거의 비슷한 그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회 수업권 제도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반에 합류하기 전에 한번 그 반의 수업을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트라이얼 수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수업을 들을 것인지, 어려워도 그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반에서의 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반에 합류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숙제를 제대로 해온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딩 앤 스피킹 학원, 그 리딩 오리엔티드 스피킹 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그 어센틱 북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진짜 책이라고 이제 뭐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그 한국에서 많이 이제 뭐 뭐라고 하죠? 뭐 그 리더스 북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문법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닉스라든지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뭐 만든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없는 책에 대해서는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런 어센틱 북스를 그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그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미닝풀한 그 verbal communication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피킹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찬스가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안에 그 서로 다른 의견들, 의사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몰 그룹 레슨이라고 해서 최대 7명의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8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피킹으로 수업을 다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아이들에게 이해도라든지 발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그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라이팅을 한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책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 도서관이 있는데 그 한 5천 권 정도까지 제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독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크러션 그 닥터 크러션이 얘기했듯이 그 free voluntary reading이 이제 그 언어를 많이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 free voluntary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1번 책 읽고 나면 2번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 라기보다는 그 1번 섹션에 있는 책 중에서 너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르도록 그렇게 자기가 이제 원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책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5천 권 정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부분인데요. 그 기회비용인데 그 아이가 여기 학원에 와서 그 매주 5시간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한 번 오는 그 60분의 시간이 아이로서는 그 뭐 다른 뭐 그 운동장에서 놀 기회,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 기회를 대신해서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비용을 들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시간이 훨씬 더 그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더 이제 많은 그 결과를 그 아이에게 이익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내는 그 60분의 시간이 정말 최선인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원에서 그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없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가장 그 최선인 그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인 방법 무엇인가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60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베스트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떠한 아카데미를 지향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지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Reading Oriented Speaking Instruction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서를 기반으로 영어 말하기를 하는 곳인데요. 왜 독서가 필요하냐고 하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거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책을 잘 읽기 위해서 그 독서 전략, comprehension strategy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사람,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잘 기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인과관계를 잘 분석을 한다라든지 뭐 등등의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comprehension strategies인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 나누기 해보면서 아이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저희는 스피킹 학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fluently 이야기를 할 수 있는 English speaker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지 그런 아이들로 저희가 성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어로 된 말이죠. 그리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없다면 English speaker
플루언트 잉글리시 스피커라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통역가, 뭐 번역가 이런 사람들은 플루언트 잉글리시 스피커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일단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영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은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다양한 질문을, 그리고 다양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친구가 그 A라는 학생의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뭐 전달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 B라는 학생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뭐 you mean 이렇게 하면서 이제 teacher 톡을 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